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초 용어 특강의 수학편을 함께하고 있는 주연쌤이에요. 자, 우리가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이렇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선생님은 변수가 생겼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떠한 일이 딱 터졌어. 그런데 그 일은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떠한 대응 관계를 통해서 그 사건이 벌어지는 그 상황 자체를 우리는 수학으로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 식에서 하나의 그 변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변수까지 있어서 그러한 관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식을 나타냈을 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값들을 우린 변수라고 해요. 자, 오늘 우리가 변수와 상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한번 만나볼 것이고 그 용어들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그 변수라고 하는 용어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변수라는 건 변할 변, 자, 변할 변, 셈수 이렇게 한자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한자로 풀이를 해보면 어떠한 대응 관계로 변화하는 수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수학적인 용어로서 정리를 해본다면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는 문자를 변수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딱 터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끔씩 내가 이 길을 선택하거나 이 길을 선택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예측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의 값을 가질 수 있는 이 문자하고 연관을 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변수라고 해요. 즉, 변수는 동시에 다루고자 하는 수들을 대표하는 문자로 이들 수 중에서 아무거나 택할 수 있으니 변할 수 있는 수, 즉 변할 수 있는 수라고 해서 이것을 변수라고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항상 이 인생이요, 변할 수 없는, 즉 이 변수만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예측 불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일은 항상 1년마다 돌아옵니다. 그쵸? 이렇게 오롯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수들도 있어요. 어떠한 대응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식에서요. 자, 그랬을 때 그러한 수들을 우리는 상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상수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나타내면 항상상, 셈수를 사용을 해서 정하여진 수량이다라고 풀이를 할 수 있고요. 수학 용어로 정리를 해보면 하나의 일정한 값을 가지는 수나 문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관계식이 있습니다. 일차함수식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지금 y는 21x라고 했을 때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기 21이라고 하는 수 보이죠? 이 21은요, 이 식에서 상수예요. 그리고 x의 값에 따라 변화하는 이 y, 그러면 이 x하고 y를 우리는 변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에 마술상자가 하나 있어요. 이 마술상자는요, 어떠한 마술을 부릴 수 있냐면 어떠한 값을 이 상자 안에 넣으면 넣었던 수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바뀌어져서 나오는 관계. 그래서 이렇게 x, y로 나타내는데 사실 넣었던 값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안쪽에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 식이 있느냐에 따라. 그러나 아무튼 여기에 어떠한 수를 넣었을 때 변화가 되어서 나오게 되는 그 값을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해요. 왜 함수값이라고 할 수 있냐면 지금 이 상자 안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것을 상자 속의 수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자를 통과해서 나온 값 자체가 함수값이 될 수가 있고 그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한번 용어를 나타내어 보면 우선 함수값이라는 건 상자함의 수의 값이다. 그러니까 상자 속의 수다라고 이것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수가 영어로 function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f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이 함수값을 우리가 풀이를 해보면
독립 변수의 값에 대응하는 종속 변수의 값이다. 수학 용어로 정리를 했을 때 함수 y는 fx에서 x의 값에 따라 결정되는 y의 값, 즉 fx의 값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면 fx는 3x일 때, 자, 관계식이 그러니까 y는 3x라는 식인 건데 이때 f2의 값을 내가 구한다라고 해보면 여기 x 자리에 2를 대입해서 나오는 값이 함수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곱하기 2를 해서 6이라고 하는 함수값을 구할 수 있고 바로 f2의 값이 바로 6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함수값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함수값을 구하는 방법도 여기에서 우리는 확인을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상자 속의 수라고 하는 그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았고 함수값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봤는데요.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x의 값 하나가 상자 안으로 들어가서 계산이 되어 오직 하나의 y의 값이 나오는 관계가 바로 함수인 거고 이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수값도 바로 이해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함수값을 구하는 것은 바로 식의 값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도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변수, 상수, 함수값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알았는데요. 우리 용어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요 함수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을 때 함수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1번 f-4의 값. 그렇다면 x 대신에 -4를 대입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4 더하기 1. 8 더하기 1이 되니까 9가 되고요. 자, f0의 값은 x 자리에 0을 대입해서 나타내어주면 되니까 그 결과값은 1. 자, f2분의 1의 값은 -2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1. 그러면 -1 플러스 1이 되면서 0이 나오죠. 자, 이제 f6의 값. 그러면 -2 곱하기 6 더하기 1이 되니까 -12 더하기 1이 되면서 -11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값까지 구해 보았고요. 그러면 오늘 배운 용어를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는 문자? 그렇다면 이것은 변수. 자, 하나의 일정한 값을 가지는 수나 문자라고 한다면 상수가 되겠죠. 자, 그리고 함수 y는 fx에서 x의 값에 따라 결정이 되는 y의 값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함수값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용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의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 안녕.